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찾아온 사연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듯 특별한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바로 며느리 식구 여행 간 사이에 전 재산 정리한 시어머니인데요. 이 자극적인 제목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사연과 반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공 최수정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미소 없는 며느리의 그림자. 2023년 서울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최수정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올해로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20년 전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이자 어엿한 회사의 팀장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남긴 빚더미와 어린 딸 그리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수정 씨는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살아왔죠. 젊은 시절 한때는 꿈 많던 미술학도였지만 현실은 그림이 아닌 돈을 쫓는 삶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대형마트의 야채 코너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지금은 유통회사의 구매팀,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며 일궈낸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독한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녀의 외동딸 윤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수정 씨의 모든 것이었죠. 수정 씨는 딸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힘든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해주려 했고 그 결과 지혜는 수정 씨의 노력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 명문대까지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제는 예쁘고 착한 사위, 박도현까지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수정 씨는 늘 이제 내 인생의 보람은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정 씨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네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수정 씨는 손주들을 돌봐달라는 지혜의 간곡한 부탁에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정 씨의 노후 자금과 퇴직금은 고스란히 지혜의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 씨는 딸 부부가 잘 사는 것이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하지만 지혜 부부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무릎까지 꿇었던 지혜는 어느새 수정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씨가 해주는 음식에 늘 불평을 늘어놓거나 심지어는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뭐 있어? 같은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사위 도현 씨 역시 처음에는 싹싹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정 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본체만체 했습니다. 수정 씨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훔쳤지만 그래도 딸은 내 전부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언행은 더욱 날카로워져 갔고 수정 씨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무료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챕터 2 뜻밖의 유산 그리고 의문의 손편지. 그해 겨울 수정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형제였던 멀리 미국에 살던 이모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홀로 사업을 일궈낸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정 씨와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각별한 사이였지만 이모가 미국으로 이민 간 이후로는 왕래가 뜸했었죠. 하지만 이모는 늘 수정 씨를 그리워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수정아, 내가 언젠가 힘들어질 때 이모가 꼭 힘이 되어줄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수정 씨는 이모의 부고 소식에 슬픔에 잠겼지만 이모의 죽음이 가져온 또 다른 소식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남긴 유언장에 수정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의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정 씨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신과는 오랫동안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지냈는데 이모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남겼을까? 수정 씨는 유언장에 함께 동봉된 이모의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모는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내 딸에게 헌신하는 모습도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이모는 늘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어. 이 돈이 너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이모는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이 재산으로 내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렴. 편지 속 이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수정 씨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모는 수정 씨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 듯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모의 메시지는 수정 씨에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잊고 살았던 자신의 꿈과 자아를 되찾으라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아, 너의 딸이 곧 큰 여행을 갈 거야. 그때 이모가 남긴 선물로 너의 미래를 계획하렴. 이모의 편지는 수정 씨에게 큰 충격과 함께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딸의 여행? 이모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수정 씨는 딸 지혜에게 여행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챕터 3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며칠 후 수정 씨는 손주들을 돌보다 우연히 지혜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서재는 평소 수정 씨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손주가 장난감을 서재에 던져 넣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감을 찾던 수정 씨는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지혜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다이어리를 펼쳐본 수정 씨의 눈에 들어온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지혜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내용은 바로 이모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모가 유산 남긴 거 알지? 엄마가 그 돈 다 우리한테 줄 거라고 했어. 이참에 엄마 거액 부동산에 투자시키고 우리는 그 돈으로 이번에 하와이 가서 신나게 놀다 오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 그 돈 다 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든지 해야지. 어차피 이제 와서 엄마가 독립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불쌍한 척 오지게 해서 다 가져가야지. 수정 씨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믿었던 딸의 입에서 나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들에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척 오지게 해서 다 가져가야지. 이 말은 수정 씨가 늘 딸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신을 대했던 차가운 태도, 사위의 무관심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이모의 편지에 있던 딸이 곧 큰 여행을 갈 거야라는 문구도 지혜의 다이어리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지혜는 이모의 유산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유산을 가로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 씨는 다이어리를 덮고 서재를 나왔지만 심장이 너무나 세게 뛰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챕터 4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그날 밤 수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편지와 지혜의 다이어리 내용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이모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걸까? 수정 씨는 이모의 진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딸의 엄마가 아니라 한 인간 최수정으로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 즉 미술에 대한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촉망받는 미술학도였던 그녀는 화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만 했죠. 지금 와서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정 씨는 이모가 남긴 50억 원이라는 유산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수정 씨는 더 이상 딸 부부의 무료 가사 도우미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모의 유산을 자신의 삶을 되찾는 발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부부에게 이모의 유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정 씨는 지혜 부부의 하와이 여행 계획이 언제쯤 실행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다이어리에서 여행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맞춰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술 학원에 등록하고 화구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수정 씨의 얼굴에는 조금씩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혜는 수정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하와이로 가족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는 집 좀 봐주실 수 있죠? 수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지혜 부부가 여행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챕터 5 여행길에 오른 며느리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격. 드디어 지혜네 가족이 하와이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밝은 얼굴로 공항까지 배웅하며 재미있게 놀다 와. 집은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와 도연은 수정 씨의 말에 안심한 듯 가볍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들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정 씨는 딸 가족이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 비장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리숙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모의 유산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딸의 배신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정 씨는 제일 먼저 이모의 유산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후 그녀는 숙련된 전문가처럼 움직였습니다. 몇 년 전 지혜의 명의로 투자했던 부동산을 팔고 그동안 지혜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줬던 돈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수정 씨는 지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과 이모의 유언장, 그리고 이모의 편지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폐륜적인 행위까지 겹쳐서 변호사는 수정 씨가 딸 부부에게 속아 많은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미 알아본 소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고 미술학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 부부가 떠난 지 꼬박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수정 씨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챕터 6 하와이에서의 악몽, 그리고 절망. 하와이에서 지혜네 가족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여유로운 휴식.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수정 씨가 순순히 유산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도현 역시 처가 덕분에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남아 집을 지키고 있을 수정 씨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라고 속삭이며 자신들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님 되시죠? 지금 어머님 재산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혜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저희 엄마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수정 씨가 제기한 소송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이모의 유산은 물론 그동안 수정 씨가 지혜에게 투자했던 모든 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듣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수정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 역시 수정 씨 명의가 아니었고 이미 매매가 완료되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혜는 물론이고 옆에서 듣고 있던 도현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수정 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정 씨를 그저 돈줄로만 생각했고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지혜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편은 만석이었고 급하게 귀국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서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꿈 같던 하와이 여행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지혜와 도연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당신 엄마가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챕터 7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 수정 씨는 새롭게 계약한 아파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넓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느 궁궐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미술 학원에 가서 다른 수강생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전시회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수정 씨는 딸 부부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지만 수정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딸 부부는 모든 재산을 돌려줘야 했고 심지어 수정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배신감에 대한 법적인 판결까지 받은 수정 씨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지혜는 수정 씨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지혜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수정 씨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정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학원 동료들과 지인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화가 최수정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정 씨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최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8 꽃길을 걷는 최수정, 그리고 미소 없는 그림자. 수정 씨의 개인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갤러리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전업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유산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녀는 이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이모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 지혜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하진 못했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꽃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재산을 잃고 남편과도 불화에 시달리던 지혜는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도현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뒤늦게 엄마의 빈자리를 깨달았지만 이미 수정 씨는 그녀의 곁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엄마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수정 씨는 지금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 미술계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그녀는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최수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자유와 자아 실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